아저쌤과 놀다 보면 5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월달이고요. 이제 우리 민속의 가장 큰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줄다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요. 또 그 외에 우리 생활 속의 여가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멀리서 우리 곽상규 교장 선생님이 내방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지역 이원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강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활동가로 사회활동가로 오혜령 선생님과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게 하면서 인사 말씀 한 번씩 나누고 갈까요? 우리 오 선생님 먼저 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의 마을 활동가? 네, 네, 새내기 마을 활동가 오혜령이고요. 예, 저희 소개를 소개를 좀 더 하시면 지역에 또 동화 모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시죠. 네네. 네, 20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하던 일을 접고 지금은 저를 실험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마을 활동가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자체 동면 중입니다. 네. 네. 또 그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제가 그 전부터 우리 오 선생님 여러 가지 사회 활동 하시는 거를 봐왔고 또 열정이 많으신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곽상규 선생님은 지금 현재는 현직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잖아요. 예.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저기 충남 예산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제 고향은 이원면 칠방리입니다. 예, 선생님으로 예산에 가서 35년째 있다 보니까 거기 사투리가 이렇게 끝에 이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사투리를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장으로 있고요. 2월 말에 퇴임합니다. 아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어디서 살 거냐고. 예, 그래서 고향 갈 거냐고 하는데 지금은 반반이에요. 저를 생각하면 저는 고향이 좋아서 또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전에 친구들도 많고 이제 옥천에 이사하고 살고 싶은 마음 큰데요. 또 이제 제 아내나 또 자녀들이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 좋다고 올 수도 없고 그래도 이제 요즘은 고속도로 때문에 교통편도 좋은데 자주 고향에 오려고 합니다. 예. 반가운 일이네요. 네. 아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이 제2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내 어릴 적 살던 고향을 이 향수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귀소 본능이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기운을 갖고 있죠. 어쨌든 지역에 대한 사랑이 대단히 많으신 우리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오늘 반갑고 참 고마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에 앞서서 또 소개도 했지만은 우리 또 곽상규 선생님께서는 퇴직을 앞두고 계시기도 한데 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도 쭉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쭉 하실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봉사활동이 노래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로 그래서 이 페북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종종 뵙는데 노래로 한번 인사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고향 사랑을 노래에 담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사실은 뭐 은퇴 전에도 코로나 전에는 저희 학교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유아영원에서 1년에 몇 차례씩 노래 봉사 했습니다. 한 번 하면 막
7곡 정도 부릅니다. 우와. 예, 저는 뭐 그때는 이제 악보 없이 이제 그냥 생음악이죠. 생음악 하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옛날 노래예요. 제가 불러드린 노래는 이미자 노래도 하고 조미미, 김상진, 남진, 나훈아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는데요. 물론 그 위에 뭐 황금심이라든지 송춘이 이런 분들의 노래도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들이 같이 이렇게 네. 막 따라해 주실 때 아주 굉장히 또 행복한 표정 짓는 거 보면 너무 흐뭇하고요. 이제 은퇴하면은 그래서 노래방기도 사실 샀습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노래방 기계는 여기는 없고요. 예. 제가 옛날 그 김상진의 예. 고향이 좋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러면 고향을 그리워할 때 예. 이렇게 운전하면서 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생음악으로도 가능하신 거죠? 네. 아. 2절은 모르고요. 1절만 제 그러면 노래의 고향 사랑 담아서 그럼 우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같이 네, 박수. 쳐야겠죠? 예, 고맙습니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그가 쓴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술에 취해 하던 말이야. 타양은 싫어 옥천이 좋아. 옥천 많이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또 생음악으로 들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게 쉽지 않은데 아주 특별한 행운을 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여가, 나의 오락, 이렇게 마을에서 본 오락, 또 학교에서 본 오락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다리기를 제가 조금 이야기를 시작을 꺼낼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15세기 경부터 1920년대 초까지는 아주 대규모적으로 전국에서 행해졌다고 하는데 확실히 일제 강점기에 이거를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니까 이걸 하게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런 문화적인 침탈 사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일 것이라도 저도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그 유전자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많이 그 이후에 이어져서 해오고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로 하면은 이제 축제인데요. 이 축제가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정월 초하로부터 대략 이제 15, 16일까지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2주 정도를 축제 기간으로 보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초에 부터 해오는 이 정월 대보름놀이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이 우리나라 어떻게 민속 행사 중에 가장 크지 않나, 그리고 가장 대규모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아주 종합 예술을 여기서 다 맛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줄다리기를 보신 적이 어떻게 오 선생님은 언제 있을까요? 직접 한 거는 이제 그 학교 운동회 때 늘 그 하이라이트로 초등, 중등. 네, 초등 때도 하고, 네. 중등 때도 하고, 그 이렇게 반대항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운동 경기나 그런 거와 달리 이 줄다리기는 반 전체 학급이 나와서 이제 양쪽 이렇게 반대항으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그 결과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반의 소속감 그런 것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는 거죠. 네네. 심적으로 확인하는 네네.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런데 그게 왜 예전부터 원시 시대부터 그 사람 인간은 그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벗어나면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생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내재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런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공동체 일원이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요한 게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찾아보게 됐어요. 유튜브 방송을 줄다리기를. 그랬는데 그 줄다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세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왜 고대 우리 그 기록이 오래 전에부터 줄다리기 했다는 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런 건지 네.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만나 뵈면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만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그 하던 놀이가 아닌가. 그럼요. 네네. 줄을 당긴다는 것은 네. 일반적으로 누구나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계적으로 나왔다고 봐야죠. 가령 뭐 그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에도요. 아이고, 각 나라는 다 자기가 종주국이라고 해요. 모든 나라가. 네네. 근데 동글동글한 돌을 갖고 손으로 노는 거는 어느 민족이고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민족은 문헌에 우리가 더 먼저 기록이 돼 있다 이거 갖고 네. 종주국이니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이 문화사적으로 보면 이게 전 세계 지구촌이 같은 문화권이거든요. 사실은 크게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다만 기록으로 먼저 있냐 늦게 있냐 이거 갖고들 이제 학자들은 자꾸 따지는데 그 문화는 서로 간섭 현상이 있어요. 어디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실천적인 입장을 주로 갖고 있어서 그걸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충분히 줄다리기는 전 세계 어디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 선생님이 중요하신 말씀이 이제 뭐냐면 공동체라는 지역 공동체에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내가 공동체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놀이에 내가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참여해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 내 이 마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 그걸 꼭 확인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그 속에서 이 마을 공동체가 사실은 꿈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곽 선생님께서는 주로 중학교에 계셨던 거죠? 35년 동안? 고등학교 5년 처음에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한 30년 중학교에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줄다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 줄다리기 일단 추억은 네. 저는 이제 이원 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네. 옛날에는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 선생님은 이제 반대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반대항을 했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뭘로 했냐면요. 옛날에 다시잖아요. 천군, 백군. 그래서 이제 천군, 백군 하면은 이렇게 득점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누계를 내요. 천군, 백군. 이제 다양한 경기를 하죠. 뭐 오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줄넘기는 당연히 하이라이트죠. 이제 워낙 학생들이 많으니까 물론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이제 좀 힘 좋은 애들 이제 뽑는 거예요. 명수는 같아야 되니까. 물론 뭐 이제 이거는 한쪽이 이제 더 키도 신장이 좋은 애들이 있으면은 뭐 그거는 뭐 유리한 건 맞지만 그걸 떠나서 하여튼 이제 뽑아가지고 천군 백군 하면은 정말 이거는 뭐 대단했습니다. 경쟁심이. 그러면 하는 사람도 물론 저는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참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응원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는 사람은 뭐 몇백 명은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들. 그런데 막 이제 응원하는 사람은 막 그때 뭐 몇백 명이죠.
진짜 하면은 뭐 그날에 뭐 어떤 종목 못지않게 정말 하는 줄다리기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응원의 함성까지 해가지고 정말 운동회가 정말 어떤 것보다도 이제 부모님들도 당연히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 기억이 있고 그 후로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체육대 할 때는 뭐 당연히 줄다리기가 빠지지 않죠. 빠지지 않죠. 거의 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행사로서 꼭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가 지금은 그 시골의 적은 학교인데 이제 한 학교만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사가. 그래서 예산군에 있는 5학교가 공동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당연히 줄넘기 있고요.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열기가. 이제 학교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죠. 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요. 응원하는 사람도 뭐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여러 가지 옛날 공동체 시대 때 그런 공동체 의식 등등 하는데요. 정말 뭐 저도 그거는 공감하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결심을 공동체 의식을 갖는 데는 정말 최고의 종목이고 또 단순하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 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줄다리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모든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 이원초등학교 그 얼마나 대규모의 학급이었어요. 한 학급에 뭐 한 60명씩 들어갔죠. 옛날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60명이 아니죠. 70명. 그런데 아유. 놀라웠던 거는요. 그때는 뭐 덩치가 이제 작았으니까 그렇지만 네. 저희 대전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도 교실 크기는 거의 같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근데 그때도 이렇게 앨범 보면 한 반에 6, 70명이에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덩치들이 네. 정말 어떻게 한 반에 6, 70명이 있었는지 진짜요. 정말 지금으로 와서는 뭐 상상이 안 돼요. 20명 요즘은 한 30명 전후잖아요. 읍내 학교들은. 네. 근데 그것도 막 많다고 지금 과밀학급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이라 그런 이렇게 단체 활동에서 이렇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네. 올해 아니죠. 막 연도가 이제 헷갈리는데요. 이제 새해 초라. 2019. 2년은 못했죠. 네. 공동교육과정 당연히 작년에는 이제 완전히 취소했고요. 그래서 1년 지나면 이제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올해는 체육대회는 뭐 언감생신 할 수 없었고 그냥 예술제라는 걸로 그것도 함께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날짜를 정해서 녹화를 하고 그 녹화한 거를 이제 같은 날 이렇게 그냥 보는 걸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맞아요. 큰일이네요. 많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고 이런 거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워요.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제 조사는 안 됐겠지만 이게 성장기 애들한테 미칠 어마어마하게 영향 안 같은 좋죠.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 관계잖아요. 네. 이 놀이는 관계성을 회복하는 건데 이 관자도 사실은 빗장 관자를 쓰거든요. 관계할 때. 그럼 빗장이라는 것은 나무의 이 대문의 빗장은 정말 이게 수평해야 돼요. 조금만 삐뚤어지면 계속 열려 있거나 대문이 이 빗장이 조금만 반대로 기울여 있으면 문이 항상 닫혀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등을 기원하는 이 관계라는 거 우리 선조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이 빗장관자를 쓴 것은 관계할 때 이건 뭐냐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관계성으로 실현하는 법을 놀이를 통해서 터득하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있지 않나 하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음력 정월초에 정월달이요. 정초에 이제 남자들 놀이는 줄다리기 외에 연날리기를 많이 했어요. 이 시기에 이제 지금은 남녀놀이가 구분을 안 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성차별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방 이전에는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됐거든요. 여자 놀이하면은 이 널뛰기가 네네. 아주 대중적이었어요. 정초에 하는 놀이로. 남자들은 이제 줄다리기, 연날리기 이런 거 윷놀이 하고, 근데 여자들도 윷놀이는 물론 많이 하고요. 예, 공통적인 놀이도 있고 다른 놀이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줄다리기만큼은 다 참여한다고 봐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남자들이 줄을 당겨도 거기서 같이 와서 박수 치고 네, 응원하고. 이 네. 혼연일체가 돼서 한 네. 마음으로 하는 거는 같이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남자들은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같이 응한다는 것은 일체감, 아까 얘기하신 거 말이에요. 공동체의 일체감이라고 일체감의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스포츠의 개념하고 달라요. 지금 스포츠는 정확히 뛰는 선수가 있고 그쵸. 프로 선수가 있고 관객이 있고 그 관객은 프로 선수가 뛰는 걸 보고 즐기는 거죠. 분리돼 있죠. 분리돼 있죠. 네네. 물론 지금의 오락의 형태니까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분명히 우리 민속에서 나타난 놀이하고는 좀 양태가 달라졌다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쉬어가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혜령 선생님께서 이제 선곡하셨던 곡이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네, 괜찮습니다. 네, 아주 네. 좋습니다. 네, 김세연의 영영 이제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예, 좋습니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네, 영영 추억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덕에 자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줄다리기가 보통 정월 보름 15일이나 16일 날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축제예요. 지금 말로.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전 행사를 청소년들이 전야제 형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정월 3일에서 4일, 3, 4일 정도부터 한 7, 8회 정도를 보름이 본격적인 이 하이라이트인 어른들의 줄다리기는 낮에 하는데 그 이전에 한 7회나 8회 정도를 야간에 퍼레이드가 벌어지면서 놀고요. 애기 그 줄을 가지고서 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령 이 동네 저 동네 두 동네가 줄다리기를 어른들은 한다고 치면 각 동네에서 전야제를 7, 8일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그것도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그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걸 우리가 초등 중등에서 많이 겪어보잖아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전야제를 했다 하는 거 7, 8회 정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게다가 종합예술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음악적인 요소도 풍물패가 같이 하니까 그랬고, 네, 뭐 스포츠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육 활동도 같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종합예술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은 다 분절돼서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녀노소 다 같이 그다음에 그 예술적인 면에서도 다방면의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그런 했던 활동들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하는 게 이 지역의 그 단합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을 아이들이 그걸 봐놨다가 또 그 다음에 그걸 재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을 배우기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분절된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게 일체가 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 이렇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빈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각자 이렇게 하지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거 남아 있는 거는 뭐 고스톱 정도, 그 정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네, 윷놀이나 고스톱 그렇죠, 정도. 그렇죠, 네. 그렇죠. 고스톱도 아마 이대로 지속되면 민속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데 그걸 민속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변체 그 뭐랄까 프레임에 들어갔는지 왜 그 노름하고 이렇게 돼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더 씌워졌는데 결국 지금 보면 보드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 100원짜리 동전을 한 600개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주먹씩 주고서 그게 이제 그 판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스톱을 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잃으면 끝이죠.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농 주고받고 그래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 놀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죠. 맞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살짝 좀 끼어들면 이런 거죠.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 민속이 발달되어 오는데 사실은 해방 이후에 이제 뭐 농기계가 발달이 되고
농약이 발달이 돼요. 네. 그러니까 농약이 발달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동네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무조건 대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병충해가 오면 이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어떻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이 네. 전부인데.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 계속.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런 것.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돼요? 농약을 쫙 뿌리면 병충해가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을 찾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집단놀이가 자꾸 약화돼요. 네. 그리고 그나마 가족 단위 이렇게 소규모 아래웃 집단이 노는 거를 찾게 되는데 그게 거기서 이렇게 줄다리기가 있었다면 이걸 고스톱이 대체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 사회 양상의 변화에 네네. 따라서. 그래서 이런 현상도 우리 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이제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곽상규 선생님께서는 뭐 아이들 특히 중등 아이들하고도 또 많이 지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이렇게 지역을 리드하고 이런 가능성 같은 거는 좀 학교 교편을 잡으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네. 저도 줄다리기 얘기 조금 더 하고요. 네. 요즘은 안타까운 거는 네. 저희 학교도 이렇게 면 단위 있는데요. 아시지만 면 단위에서는 뭐 정말 70세만 돼도 가장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로 사시잖아요. 젊은 분들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줄다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은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당기실 수는 있겠지만 몸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정말 줄다리기가 하고 싶겠지만 어르신들 마음이야 청춘이시니까 정말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네, 맞습니다. 또 애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애들도 없고 정말 젊은 분들 정말 그 애들의 아빠인 젊은 좀 부모인 세대도 거의 없습니다. 학부형 시대. 그래서 세대도. 그런 정말 놀이가 너무 사라지는 게 진짜 너무 아쉽고요. 학생들도 요즘은 정말 뭐 놀으라고 하면은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가지고 이제 혼자 노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의 여러 가지 중에서 교육하는 게 정말 많잖아요.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저는 체육의 중요성 아주 알고요.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체육은 뭐 어떤 것 못지않게 꼭 해야 될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체육 활동 운동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다양한 나라의 체육 시간이 예전보다 늘었어요. 다 좋은 현상이네요. 스포츠 네네. 활동 많이 나라에서도 강조해서 다행인데 네네. 저희 학교는 이제 넓은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거 정말 활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너무 흐뭇하고요. 뭐 체력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 놀면서 마음껏 서로 막 이렇게 소리치고 서로 도와가면서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거 보면 아주 정말 그 풋풋함에 그냥 교장실에서 이렇게 운동장 내려다보면 흐뭇합니다. 그런데 이제 읍이라든지 저희 예산군과 홍성군 사이에 내포라고 이제 충남의 여기 수도죠.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하게 진짜 운동장이 옛날 이렇게 시골의 운동장의 반도 안 돼요. 어느 운동장 3분의 1 크기. 근데 학생은 막 거의 1000명 단위. 그러니까 정말 놀이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관 있지만 그 수많은 학급 애들이 언제 기회가 오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학교들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체육 활동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신주택 단지를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 학교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 이제 스포츠 시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더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학교에게 이렇게 학교가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그런 데 가가지고 뛰어놀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이 선진국일수록 정말 체육은 뭐 그냥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그 심신을 단련하는 데는 뭐 무엇보다도 알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라 외국을 많이 가봤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체육 활동 이제 학교도 방문했는데 학교에서도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봤고요. 이렇게 동네에도 다양한 시설이 있더라고요. 체육 시설이요. 체육 시설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놀라웠죠. 감동적인 장면은 여학생들이었는데 덩치가 커서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같았어요. 네. 그런데 소프트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부모님들 소프트 경기장도 맨 땅 아니고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 이렇게 다 줄도 잘 그려 있고요. 그다음에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양쪽에 부모님들이 응원석이 있잖아요. 예, 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도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요. 그런 모습 보고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네. 네. 한국의 그 여학생들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운동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특화돼서 몇몇 아이들만 특정 스포츠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네네. 꾸미는 것만 이렇게 많이 좀 주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 애들 아까도 했지만 덩치도 큰데다가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정말 그게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저렇게 정말 운동하면서 이렇게 청소년기 보내야지 네. 바르게 성장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아주 컸습니다. 그 작년에 그 맞아요. 마을교육 활동가 워크숍을 네. 이제 9개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옥천읍에 그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테니스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어른들만 거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이제 기존 권력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내서 이제 뭐 관리를 하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청소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센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옥천은 배구가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지 나머지 스포츠 활동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그 체육 시간 외에 이제 애들이 그 자기들의 체력을 관리하고 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 하고 그냥 PC방에를 간다든지 여학생들이 이제 뷰티에 관심 있는 쪽으로만 그 욕구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두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험한 거를요. 네. 그러니까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할 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근데 그럼 배드민턴 치는 데 가면 이미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른들. 우리 네. 어른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가면 할 자리가 없다. 네. 그리고 그러면 왜 어른들만 이용하냐? 그럼 어른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그렇게 유지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이제 기득권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저 함양 쪽에 갔을 때 네. 교육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제가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체육시설인데 거기 담당하는 그 관리하시는 군청에 담당 공무원분한테 여기를 좀 우리가 우리 그 놀이하기. 교육하는 단체 내에서 네. 그 실내 체육 시설을 놀이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느냐 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해서 거기 쓰고 있는 담당자 거기 배드민턴 동호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도 군민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반을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그걸 관리하고 해놓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하시는 거는 다 보장을 하는데 그 공간의 반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언제든지 열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절충점 이러면 되지. 이게 자꾸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청소년 배드민턴장을 다시 져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국력 낭비죠. 네. 어? 근데 같은 공간에서 같이 더 효율적으로 써야지. 네. 공유 공간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죠. 세금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관례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를 쓰고자 할 때는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도 반은 내주면서 사용을 하라. 공간이 크니까. 어? 그러니까 네트 몇 개는 두고 네트 몇 개는 걷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공간은 반대쪽은 또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그런 식으로 열린 마인드로 대하면 우리 사회가 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뭐 이념적 이 진영의 극과 극이 대화가 잘 안 되듯이 우리 사회도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이런 소통점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죠. 그런 게 좀 그것도 있고 이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학교 그 체육관도 네. 사실은 방과 후에 애들한테 오픈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 마찬가지로 예. 그것도 어떤 소통점을 마련해서 네.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체육관 진다 이게 너무 이게 무모한 건 아니지만 너무 이게 이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요. 학교도 교육부에서도 그런 예산 또 책정해서 또는 군청에서 예산 책정해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체육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주로 오전에는 학과 수업을 하고 오후는 거의 체육 활동으로 돌리거든요. 네. 고등학교 3학년짜리도 사실은 2시 넘어서는 다 집으로 가거든요. 학교 안 남아 있고 걔들 학원도 안 가고 우리만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이 뭐 거의 15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는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나라에 속하는데 이게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회에 그렇게 선생님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교육을 암기식으로 그것도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이게 꼭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체육활동은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소중해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교과 이 애들한테 조사하면요. 절대 빼면 안 되는 게 체육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 빼면은 원성이 제자해요. 초등학교부터. 움직여요. 근데 초등학교는 뭐 아주 강하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하고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성과주의 때문에 그래요. 너 체육 활동을 뭐 할래 이게 아니라 너 이거 잘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자 달리기 할래? 그럼 달리기 못 뛰는 애는 나가기가 싫어요. 왜? 괜히 나갔다가 루저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 이 성과주의가 뿌리 깊이 박혀갖고 여기에 상처받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놀이를 하자고 해도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깨끗하면서 관찰해요. 왜? 괜히 꼈다가 내가 찌질해질까 봐.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성과주의로 흐르는 거. 못하는 대로 어때요? 저는 이제 어릴 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랬겠네요. 그래서 제가 깍두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아주 이게 이 까다리로 막 이렇게 막 불려다니고 네. 주전 멤버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기죽지 않고 꿋꿋이 이렇게 막 다 끼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놀이 전문가 비슷하게 사는데 그런 추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의 지용제 같은 것도 지용 축제가 이제 옥천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게 좀 꼭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지용 시인이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나 우리 지역의 국민 동요 작곡가 정순철 작곡가가 있어요. 그런데 짝짝꿍을 뭐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짝짝꿍 졸업식 노래 안 부르는 사람 없고요. 그런 위대한 작곡가가 우리 지역 옥천 출신이에요. 근데
이 정지용 시인도 그렇고요. 정순철 선생도 그렇고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나 이분들이 1920년대 10대, 20대, 20년대를 비롯하여 20년대를 중심으로 그 나이가 10대, 20대에 이런 시와 노래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오면은 지용제를 누가 주관하냐면요. 지금 나이가 한참 위에 계층에서 주도해요. 지금 10대, 20대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그 지용제의 한 일부분을 기획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기회의 공평성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참여를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네, 네. 지금 이제 줄다리기 얘기하다가 그 뭐 네.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 줄다리기를 정말 보름날 어른들이 하이라이트 큰 걸 낮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즐긴 거는 전야제예요. 그러니까 7, 8회 정도 대략 정월 한 3, 4일부터 시작해서 밤마다 풍물을 치면서 줄다리기 애기줄 청소년들이 하는 건 굵은 줄이 아니에요. 애기줄 좀 가늘은 줄을 만들어서 이거는 저 옆 동네하고 하는 본선 게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비적으로 그렇게 축제를 벌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동네 축제고 본선에서는 뭐냐 저 옆마을하고 마을 대 마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지역 공동체의 나의 정체성은 요때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 민속에 지금 본 경기 하나만 자꾸 9시 뉴스에 비춰지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저는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7, 8일 동안 전야제 형식으로 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놀았던 것이 나의 주민들 입장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더 큰 계기였다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지용제가 정지용 시인이 저 기가 막힌 정말 저렇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저런 시를 몇 살에 썼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가 가장 그 감수성을 뼛속 깊이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지용제를 주관하게 해야죠. 근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저는 20년째 이제 뭐 지인들하고 속닥속닥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방송에서 얘기하게 되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공모 사업처럼 네. 예를 들어서 뭐 지용제 그 예산이 1억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 뭐 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축제가 있고 뭐 그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기획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분야의 분들이 자기들이 기획해서 참여하는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하죠. 지금 시대는 기획서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요. 청소년이나 10대, 20대가 주도하게 하면은 저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한번 실패를 해도 돼요. 실패하면서 거기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재평가도 하고 서로 상호 건강한 비판을 통해서 정말 자기들의 감수성으로 정지용의 마음을 그려내는데 혼연일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봐주는 거죠. 어른 입장에서. 이미 이 프로페셔널한 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실패가 아닌데 실패처럼 보니까 너희들한테 못 맡겨 이게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세계적인 뭐 연극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관객 뭐 200~300명 모여서 세계적인 연극제하고 그래요. 일본에 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좀 잘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드릴 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제가 고향 사랑이 남다르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옥천신문 한 20년째 보고 있거든요. 아. 저희 예산에도 예산신문 무한정보가 있어요. 그래도 음. 저는 예산에서 발행하는 신문보다 우리 옥천신문이 훨씬 더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옥수수라는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주간이 돼서 내는 속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 나오잖아요, 주간 신문이라. 거기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또 손글씨로 쓴 것도 이렇게 올리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너무 예산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용제 말씀도 하셨지만 그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게 정말 지용제에서도 우리 진짜 옥천 지역의 자랑이고 대표 축제인데 거기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부분 학생들에게 정말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아유, 든든한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또 이제 오늘 놀이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네. 이제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진짜 그때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정말 이렇게 장을 펼칠 수 있게 하면은 더 활력 있는 행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우리가 줄다리기 하면은 학교에서 우리가 줄 봤지만 외줄을 갖고 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외줄은 전통 줄다리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새끼를 꽂잖아요. 각자 네네. 다 꽈요. 꼰 거를 이게 적어도 저 높은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네. 이쪽에서 세 개를 갖고 꽈요. 아. 그 꼰 거를 또 세 개, 네 개를 묶어서 또 꽈요. 이런 식으로 굵어지는 거예요. 네. 계속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생선 가시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큰 원형 중심 줄에서 네. 새끼 줄이 이렇게 가시처럼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동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의역사하고 당길 때 이 중심줄은 땅에서 들렸다 가라앉았다, 들렸다 가라앉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해도 결국은 당긴다고 해도요 얼마 못 당겨요. 워낙 이게 등치가 크고요. 땅에서 들렸다 가라앉았다, 들렸다 가라앉았다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외줄은 막 딸려가기 시작하면 막 걷잡을 수 없죠. 넘어져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이건 그럴 염려가 없어요. 아, 네. 그렇게 막 가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줄다리기가 이게 열심히는 하는데 네. 예, 목숨 걸고 하는 놀이가 아니었어요. 이 놀이를 통해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우리 마을의 단합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어떤 그 뭐 지금 이런 무속 행사 뭐 네네. 그런 형태도 띠고 있고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삶과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 스포츠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스포츠는 뭐 이게 돈도 걸려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근데 그런 개념이 좀 아닌 거죠. 자, 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고 줄다리기를 할 때, 땡길 때 풍물을 치는데 쇠는 잠시 멈추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당기는 순간에 이제 줄을 당기기 시작하기 전에는 뭐 풍물도 다 치는데 쇠만 중지해요. 그럼 뭐야? 장구나 북만 치는 거예요. 진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몰랐네요. 당기는 순간에는 네. 그 사람들의 생생한 소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쇠를 치면 그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거리 구슬하고 뭐 퍼레이드 할 때는 쇠를 치는데 당기는 순간에는 쇠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지켜요 요즘. 안 지켜줘야 네네.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 사람들의 생생한 소리가 당기는 사람들의 의역사하고 당기는 소리가 기가 막히게 일체감으로 들으면 그거보다 좋은 음악 예술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쇠소리에 묻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뭐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번에 틀려고 했던 노래였는데, 네, 저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들었던 동요
섬치바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차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예, 또 섬지박이 노래 듣고 왔네요. 자, 줄다리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우리가 이제 농사에서 가장 우리가 추수하고 이게 소한테 먹일 양식이기도 해요. 이 집을 활용해서 집집마다 다 새끼를 꽈서 그거 모은 걸 또 꼬고 모여서 모든 사람이 소속감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얘기하면서 끝날 시간이 다 돼갔어요. 또 아쉽게 또 못한 말과 또 소감과 같이 덤벼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요즘 이제 저는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그 마음이 헛헛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이유가 아마 그 소속감을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런 그 전통 문화가 복원이 돼가지고 네. 아이들이 좀 그런 그러니까 마음속에 든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예. 선생님. 저도 놀이문화는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용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 정말 청소년들도 꼭 참여시켜 주시고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함께 줄다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속놀이 이렇게 함께 하게 하면 그 재미도 느끼고요. 또 그 청소년들이 또 이어받아서 또 나중에 청소년들이 더 잘하면 또 이제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줄 테고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놀이 문화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데요. 자, 우리 민속을 통해서 지역의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의 애향심을 갖고 거기서 더군다나 나의 정체성까지 확인하는 이런 좋은 이런 문화를 이 문화 강국을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바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문화 강국의 소재를 가지고 지금 현대에 와서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이 세계적인 축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줄다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이런 문화유산을 점검하면서 또 뼈 아프게 반성과 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함께 가져봅니다. 아자생과 살다 보면 다섯 번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시간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자생과 놀다 보면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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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